네, 동시호가 구간 금요일장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 상황 함께 살펴보시죠. 양대 지수 지금 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약과권에서 출발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먼저 코스피 0.23%의 하락 호가로 2212.9포인트 선이고요. 코스닥은 0.34% 하락 678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제장에 강했었던 배터리, 원전, 드론 관련주 가운데서 일부 종목의 상승세 시세 나오고 있는데요. G2파워, 이 원전주가 오늘장에 4%가량의 상승 호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옴시티 관련주는 추세를 계속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한미글로벌 같은 종목이 21선 지지한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 시도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드론주 가운데서는 제이시언 시스템, 현재는 또 상승폭이 줄어들었네요. 강보합권으로 호가가 또 상승 탄력 줄어드는 모습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장의 강세 종목은 바로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인데요. 미국이 우크라이나와 합동 TF를 구성해서 전후 재건에 대해 논의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급등했었던 이 섹터에 오늘장의 매기가 지금 동시호가에서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암기계공업이 14%까지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가장 강한 모습이고요. 6,300원대 움직임입니다. 현대에버다임 11.7%의 강세 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수산중공업, 서현탄메탈, 해인 이런 종목들이 4%에서 6%의 상승 호가 나오고 있고요. 다스코, 유신, 우린 PTS 등의 종목도 3%, 데모도 3%의 오름세 호가 나오면서 11,400원 선 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선주 가운데서 G2파워 같은 종목들이 4%의 상승 호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드론주 중에서는 네온테크 시세가 살아있네요. 3.5%의 상승 탄력 눈에 띄고 있습니다. 오늘장의 대형주의 움직임도 호가 상황으로 좀 살펴보면요. 삼성 SDI가 탄력이 눈에 띕니다. 2.7%의 탄력, 60만 5천 원 선의 호가가 형성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오늘 대형주 가운데서는 또 하락하는 쪽에서는 현재는 대우건설 2.6%의 하락 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키움증권도 어제 8%가량의 약세로 마감이 됐었는데요. 현재 추가적으로 1% 하락하면서 그래도 신저가 부근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작을 알려드립니다. 10월 21일 금요일 주식시장 개장했습니다. 간밤 미국장이 이틀 연속의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날과 마찬가지로 변동성이 있었더라도 낙폭 자체는 좀 제한적이었다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국채 수익률이 이틀째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지수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긴축 부담감이 여실하게 드러나고 있는 시장의 모습이고요. 기업 실적 호조세가 이어지면서 지수 낙폭이 0.3에서 0.8% 제한적인 모습이었습니다. IBM, AT&T 예상을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었고 주가 역시도 상승으로 반응을 했는데요.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4% 넘는 4.2%를 돌파하는 모습, 2008년 7월 이후에 고점 경신 이어갔고요. 영국 트러스 총리의 사임으로 파운드화가 올라섰지만 이 부분을 엔화 약세가 상쇄했습니다. 달러화는 소폭의 하락을 기록했지만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런 부분들 우리 증시의 부담감으로 작용합니다. 긴축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그리고 달러화의 상승 추세 시장을 내리누르는 요소가 되죠. 그리고 오늘 금요일장입니다. 출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자, 주말을 앞두고 있고 또 미국장이 하락했던 만큼 시장 일단 하락 출발하지만 낙폭 제한적입니다. 현재 코스피가 0.24% 하락하면서 2212.7포인트 선에서 출발하고 있는데요. 3거래일 연속의 코스피 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약보합보다 낙폭을 조금 더 키우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0.4%의 하락폭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코스닥 677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3거래일 연속의 하락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수급 상황입니다. 어제 외국인 쪽에서 14거래일 만에 유가증권 시장 매도 전환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의 매도폭 어제 외국인이 37억 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관망했다고 보실 수도 있는데 이틀 연속의 매도로 지금 출발하고 있는 외국인의 모습입니다. 155억 원어치 매도세 외국인에서 나오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 3거래일 만에 매수 우위로 전환하면서 21억 원어치의 순매수, 개인 쪽에서 이틀 연속의 매수, 어제 4천억 원 가까이 샀는데 오늘 110
111억 원의 매수세로 출발하고 있는 개인의 모습입니다. 외국인 쪽에서 IT 쪽에 대한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기관이 전기전자를 사담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는 서비스 업종과 운송장비 업종에 대한 매도가 눈에 띄고 있고요. 외국인은 IT를 중심으로 해서 매도하는 가운데 소형주와 서비스 업종 매도세, 그리고 매수하는 쪽에서는 화학업종에 대한 외국인의 소폭의 관심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코스닥 가보겠습니다. 외국인 기관 이틀 연속의 동반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는 3거래일째 매도세가 이어집니다. 현재 기관은 100억 원 가까이 팔고 있고 외국인 쪽에서 57억 원어치의 매도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개인 쪽에서 이틀 연속의 순매수 166억 원어치 개인 쪽의 매수세 나오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쪽을 살펴보시면 유가증권 시장 그리고 코스닥 시장 모두 매도세가 기록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152억 원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매도세가 흘러나고 있고 코스닥에서는 73억 원의 소폭의 프로그램 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업종 동향 유가증권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락이 우세한 모습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동시호가 상황에서도 건설주와 일부 증권주의 낙폭이 좀 눈에 띄었었는데 레고랜드발 그 자금 시장의 경색 우려감들 건설 쪽에서 좀 받고 있고요. 건설업종이 1.2% 하락세 기록합니다. 현대건설, 금호건설 등의 종목이 하락을 주도하고 있고요. 뒤이어서 철강과 섬유의복, 증권, 운수, 창고 업종이 1% 내외의 하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상승하는 쪽에서는 의약품 업종의 상승세 눈에 띄고 있는데요. 0.57% 소폭의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학과 기계업종 소폭 강보합의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입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시총 상위주들 혼조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삼성 SDI, 오늘 호가 상황에서도 눈에 띄었었던 이 배터리 셀 기업 삼성 SDI가 4.7%의 탄력을 기록하면서 61만 7천 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밖에도 대형주 가운데서 LG화학,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 넘는 상승 탄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바이오, 화학주의 대형주들이 상승 시도하고 있고요. 하락하는 쪽에서는 S-오일, 네이버, 현대모비스 같은 정유주와 또 이 플랫폼 주식, 네이버, 그리고 자동차주 약세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KB금융도 1% 넘는 하락, 하나금융지주 역시 1% 가까이 하락하면서 금융주 조정, 오늘 건설주와 증권주, 금융주가 약세를 띠고 있는 모습 체크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코스닥 가보겠습니다. 코스닥도 역시 혼조 양상을 띠고 있는데요. 상승하는 쪽에서는 오늘 에코프로비엠 2% 넘는 상승 탄력입니다. 배터리 양극재 기업 그리고 뒤이어서 폐배터리주 성일하이텍과 또 배터리 관련주 대주전자재료 에코프로까지 1% 내외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고요. 카카오게임즈 상승 시도합니다. 0.6% 오름세 3만 7천 원대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하락하는 쪽에서는 바이오주, HLB와 CJN이 1% 후반의 낙폭을 기록하고 있고요. 컨텐츠주 가운데서 CJ E&M과 위메이드가 1% 하락세를 띠면서 별다른 큰 특징을 보이지 못한 채 양대 시장에서 일단 배터리주의 상승세가 눈에 띄고 있는 모습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10분의 승부사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현재 양대 지수 약보합권으로 낙폭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양대 시장 모두 시초가 위에 올라서면서 0.1% 낙폭 기록하는데요. 10분의 승부사, 먼저 최현주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네, 오늘 아까도 얘기했듯이 2차 전지 업체들이 지금 괜찮은데요. 셀 업체들도 괜찮고 삼성 SDI 뭐 지금 6% 가까이 지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약세, SK이노베이션도 지금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2차 전지 소재 기업들, 양극재 업체, LNF, 에코프로비엠, 포스코케미칼, 코스모 신소재, 양극재 업체들은 뭐 다 좋고요. 전해질 업체, 첨보, 동화기업, 지금 모두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음극재인 대주전자재료, 이쪽도 지금 1% 넘게 강세가 나오고 있고, 지금 삼성 SDI가 강하다 보니까 삼성 SDI 향 2차 전지 장비 업체들도 강한데, 상신 EDP가 4% 넘게 급등을 하고 있고요. 신흥 SEC도 6% 넘게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알려진 뉴스가 지금 새로운 뉴스가 나왔다기보다는 역시 2차 전지 쪽의 실적이 앞으로도 계속 좋을 것이다 라는 언론에 좀 뉴스가 있었던 만큼 매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2차 전지 쪽은 계속적으로 조정받으면 사는 것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이런 시장의 심리가 고스란히 반영됩니다. 눌림목을 준다면 매수에 들어가겠다. 그래도 시장의 대안이 배터리 쪽으로만 좀 압축되고 있는 양상인데요. 어제 움직였었던 경동 인베스트 이 현상 들어갑니다. 경동이 정부 주도의 2차 전지 핵심 광물 가운데서 티타늄 연구개발의 조강권을 취득하고 우선 협상권을 보유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 경동 인베스트가 경동의 지분 98%를 갖고 있고요. 이 현상 들어갑니다. 경동 도시가스도 오늘 관련주로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상승 이어가고요. 6% 상승 움직임. 2차 전지 소재 가운데서 이러한 광물의 중요성들 계속 시장에 부각되고 있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은 어떤 종목군들 보시겠어요? 예, 오늘 이제 뭐 우크라 재건주들이 움직이죠. 건설기계 쪽들 거의 대부분 다 좋고 현대에버다임이 시세가 지금 13% 정도 나고 있고 서암기계공업 같은 경우에 17% 지금 시세가 지금 나고 있습니다. 뭐 그 외에도 뭐 이제 뭐 데모라든가 뭐 해인이라든가 다들 이제 오늘 올라가고 있는데 근데 이제 뉴스를 보면은 이제 바이든이 우크라이나하고 뭐 재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러면은 종전이 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아직 굉장히 유언한 것 같아요. 푸틴은 지금 4대 점령지에다가 계엄령 내려놓고 지금 뭐 이제 헤르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민들 대피령 해놓고 주민 대피령 하는 게 일각에서는 그쪽에 철수하려고 그런다 이렇게 해서 해석을 하지만 일각에서는 총 공세를 펼치려고 그런다 이제 이런 이제 해석도 있거든요. 그리고 푸틴은 지금 지금 러시아 내에다가 민병대 조직을 또 새롭게 또 창설하라는 그런 이제 지시까지 내렸다고 이렇게 하면서 푸틴이 제 생각에 쉽게 포기할 만한 그런 캐릭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이 종전까지 가려면은 굉장히 이제 많은 난관들이 있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뉴스 하나로 이렇게 올라갈 때는 좀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보이니까요. 오히려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매도를 하는 게 더 맞지 않나 따라잡기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은 왜 러시아의 출구 전력을 터주지 않는 걸까요? 대화를 요구하고 있는 러시아 측이지만 재건 쪽만 이야기를 하고 러시아 쪽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입니다. G20 정상회담에서도 그 정상이 다음 달에 만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관련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는 점에 대해서 일단 급등을 이용한 차익 실현 전략 주셨고요. 이어서 최원주 전문가님. 네, 아까 체크포인트로 LG이노텍 실적이 괜찮을 것이다 말씀드렸는데 LG이노텍 지금 뭐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BH도 같이 이제 애플 아이폰 향 그런 기업들이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아주 초강세는 아니지만 강보합권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요. 지금 LG이노텍 다음 주에 실적 발표 26일, 애플도 26일 날 다음 주에 실적 발표 앞두고서 뭐 지금 일단은 먼저 좀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선침해서 움직이고 실적 발표 전에는 어느 정도 좀 차익 실현도 고려해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 일단 왜 그러냐면은 지금 애플이 어마어마하게 어닝 서프라이즈 나올 것으로는 전혀 기대가 안 되고 있어요. 시장에서 어느 정도는 조금 컨센서스만 나와도 잘 나오는 거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일단은 애플 실적에 그다지 크게 기대할 게 없다 그러면은 주가의 움직임도 제한적일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투자 심리 악화, 애플발 악화죠. 경기 침체에 대한 어떤 우려를 또 반영하기도 합니다. 애플마저, 테슬라마저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투자 심리 악화와 실제 실적 사이에서의 줄다리기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애플 관련주였습니다. 이어서 신기수 전문가님 또 어떤 특징주 보이세요? 예, 요즘에 조선주들이 좀 많이 빠졌는데 현대비포조선이 빠지면서 기자재들까지 다 같이 빠졌죠. 현대비포조선이 왜 빠지나 했더니 어제 이제 내놓은 거 보니까 지금 9월 달까지의 수주가 작년보다 좀 줄었어요, 오히려. 15% 정도가 줄었다는 이제 그런 발표가 했는데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가격적으로는 이제 어느 정도 다들 반영이 되지 않았나 싶고 작년에 수주가 워낙 컸던 탓에 올해 좀 이제 줄은 걸로 보이고 그렇다고 해서 여기 수주가 중단되느냐 하면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수주는 이제 앞으로도 이제 또 계속 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 발표가 이제 IR이 좀 진행이 되는데 IR이 언제냐면은 27일 날이네요. 27일 날 실적 발표 이후에는 다시 또 반등이 나올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지금 성광밴드라든가 유력한 종목들, 한국카본이라든가 이런 이제 종목들 기자재 쪽이 다 빠져 있어요, 같이.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히려 이런 쪽들은 지금 매수를 좀 들어가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기자재는 전방업체 수주와 관계없이 지금 전방업체가 생산의 속도를 내게 되면은 기자재 업체들은 당연히
실적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격 조정은 오히려 좀 매수의 기회로 보이니까요. 조선 기자재들은 지금 좀 관심권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반기에 이 조선주를 비롯한 조선 기자재 실적도 주목됩니다. 특히 조선주는 흑자 전환을 언제쯤 할 것인가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해서 조선주 이 조정받는 구간 이용해보자는 의견이었습니다. 삼성 SDI가 6%까지 상승 탄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현재 62만 7천 원선까지 진입하는 모습 나오고 있고요. 역시 배터리 참 강하네요. 오늘은 배터리세 삼성 SDI의 주가 회복력이 눈에 띕니다. 최원재 전문가님. 네. 지금 폐배터리 보고 있어요. 뭐 계속 뭐 배터리 쪽만 보는 것 같아요. 지금 그쪽의 강세가 계속 같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세비캠, 뭐 성일하이텍, 코스모화 모두 1% 가까이 3대장인데 폐배터리 3대장 상승하고 있습니다. 뭐 계속 이 시간을 통해서도 말씀드리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업황 자체는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쪽이 뭐 주가 대비 가장 성장성이 크지 않냐. 2차 전지 쪽 다 좋지만은 주가가 어느 정도 좀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시세가 시작하는 거는 이쪽이 더 낫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역시 조정시마다 매수 관점 하나 정도는 세 종목 중에서 들고 가야 되지 않나. 포트에 물리더라도 조금 뭐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셔서 단가 낮추기도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는 보고 있어요. 예, 다 그런 정신, 그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물리더라도 여기에 눕겠다. 원익 P&E 왜 설명 안 해주세요? 원익 P&E는 어제 정말 좋은 시세를 내고 나서 윗골을 길게 단 이후에 오늘장까지 추가적으로 4%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어요. 폐배터리 주로 어제 봐주셨잖아요. 네, 뭐 신규 진입한 회사니까 예. 뭐 같이 좀 영향을 받을 것이다. 뭐 그렇게 보고 있으면 실적으로 나타나기까지는 다른 업체들보다는 조금 시간은 대신 걸릴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훈 아나텍이 6%의 강세를 기록합니다. 어제 상승에 이어서 오늘장까지 추가적인 상승 눈에 띄고 있는 종목인데요. 뭐 특별한 이슈는 없습니다만 이 기업이 현대차 제네시스 GV80에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햅틱 드라이버 IC 공급 기업인데요. 어제 오늘 이틀째 강세 눈에 띕니다. 신기수 전문가님. 예, 자동차 쪽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도 요즘에 이제 많이 빠진 섹터 중에 하나인데 부품주들이 이제 급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도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승 추세를 좀 이어가고 있고, 현대모비스도 급반등 나왔다가 지금 이제 약간 조정에 들어가고 있고, 만도도 지금 이제 반등 추세고, 좀 강한 쪽이 어디냐 하면 이제 SL 같은 종목들이 좀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왔다 좀 쉬는 구간. 화신. 제가 SL하고 화신 요 두 종목은 미국에 공장이 있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다 이런 말씀 좀 드렸어요. 지금 이제 현대차의 3분기 실적은 좋을 걸로 보이고, 또 이제 부품업체들도 실적들이 좀 좋을 걸로 보이고, 4분기 또 내년 1분기까지도 전방업체들의 지금 생산 차질 이슈가 지금 완화되고 있기 때문에 부품업체들의 실적은 계속 늘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지금 주문 받아놓은 건수만 하더라도 내년도에 그 생산 다 하게 되면은 뭐 IRA 뭐 피해 뭐 이런 거 관계없이 지금 일단 실적은 나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이번에 중간선거 얼마 안 남았죠. 중간선거 이후에 법안 통과가 제 생각에는 굉장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현대차에 이제 보조금 지급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좀 이제 길이 좀 트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동차 부품주들은 상당히 좀 그 매수하기에 좋은 타점으로 다들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기적으로 보신다면 뭐 중형주 좋아하시는 분들 현대모비스 같은 거 그리고 이제 소형 부품주들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SL이나 화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이런 종목들 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10분의 승부사였습니다. 네, 시장 움직임 계속해서 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주와 배터리주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장에 장 초반에 시세가 눈에 띄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재건주가 또 한번 시장에 부각이 되니까 오늘장에 또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전히 현대에버다인, 서암기계공업 같은 종목들이 14에서 19%까지 강세를 유지해 줍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주에 대해서 최원재 전문가의 의견 들어볼까요? 네. 지금 뭐 우크라이나 재건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바이든 그쪽하고 협력해서 한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지금 실질적으로 또 계속 속보들도 좀 나오고 있어요. 지금 러시아 타스 통신이라든가 로이터 통신에 의하면은
일부 한 4개 지역에서 철수도 지금 검토하고 있다.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어가지고, 바로 뭐 휴전, 정전까지는 가기에는 조금 시간은 있지만은 조금 발을 조금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러시아가 조금 발을 빼는 듯한 모습. 그렇다고 한다면 주가는 지금 뭐 어느 정도 미리 좀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뭐 시초가서부터 지금 10% 현대해보다 10% 넘게 상승하고 있고, 싸움기계공업도 그렇고, 진성TC는 뭐 지금 한 4% 정도 상승하고 있고, 뭐 차트들 하나씩 보면은 다 좋아요. 진성TC도 그렇고, 현대 에버다임 급등해서 그렇고, 급등하기 전에 차트도 괜찮았고, 하지만 조금 추격 매수보다는 조금 빠질 때 좀 사야 되지 않나,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면은 조금 빠지면서 시장 흔들리면은 저가 매수, 오르면은 그냥 조금 사놨던 거 그냥 팔기보다는 조금 뭐 시장 상황 봐가면서 그냥 보유하는 전략, 그렇게 시장 뉴스에 따라서 좀 등락거듭할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지금 시장에서는 뭐 굳이 뭐 추격 매수, 고점 매수 하는 것보다는 역시 좀 기다렸다가 저점 매수, 그런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아직 불확실성이 높다고 보셨지만 신기수 전문가님, 올 겨울 지나고 나면은 그래도 뭔가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요? 일단은 그 뭐 군사 계엄령을 선포하기도 했었고, 러시아 쪽에서 지금 초강수를 계속 두고 있는 만큼 뭔가 결론이 그래도 이렇게 되면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핵 위협에 대해서도 여러 우려가 있었지만 실제로 핵을 쏘기에 부담도 너무 크지 않습니까? 결론 올 겨울 지나면 나올까요? 시기상. 일단 그런 시각도 있어요. 이제 푸틴이 지금 이렇게 굉장한 총공세를 준비를 하고 엄청나게 강한 어떤 그런 이제 모양새를 취하는 것 자체가 이게 출구 전략을 찾기 위한, 그리고 출구 전략을 찾으면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이제 제스처다, 뭐 이런 이제 해석도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주식하면서 뭐 거기에 전망을 가지고 뭐 우크라이나 재건조에다가 또는 이제 뭐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 거에다 배팅을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불확실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여전히 저는 우크라이나 재건조 같은 종목들은 단기 매매 정도로 네. 현재로서는 좀 접근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재건주들 일단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습니다. 종전에 대한 기대를 섣불리 가질 수 없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추세를 또 긍정적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는 만큼 시장의 관심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섹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 듭니다. 엇갈리고 있는 섹터 내의 움직임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코스닥에 보시면 위메이드 맥스 오늘장에 6%까지 낙폭을 기록하는데요. 위메이드 맥스가 6% 하락하고 어제 위메이드 그룹주가 차익 실현 매물 받으면서 오늘 추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넥슨 게임즈 같은 종목들은 7%의 강세를 기록하면서 오늘 뭐 게임주들 종목별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급락 아니면 급등이네요. 최원재 전문가님. 네, 뭐 넥슨 게임즈 움직이는 거는 제가 뭐 뉴스를 좀 찾아봤는데 특별한 거는 지금 없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은 움직이고 있고요. 뭐 위메이드 3.0 정식 런칭이 끝났기 때문에 뭐 이슈 뉴스가 이제 뭐 소멸됐기 때문에 지금 빠지는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바닥은 잡았을까요? 위메이드 그룹주? 한 번 더 내려올 것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게임주 자체가 아직 돌아서기에는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차익 매물 좀 많이 나오면은 다시 한 차례 뭐 전저점 테스트 과정은 좀 있을 것이다. 아니면 그 근처 N자형 패턴이 나오더라도 그 근처까지는 한번 좀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시장 전체적으로 만약에 주식시장 뭐 매크로적인 요소가 좀 완화가 돼서 랠리가 나온다면은 같이 바닥을 잡지 않겠나? 게임주들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긴축의 우려감을 크게 받았었던 섹터이기도 합니다. 게임주, 뭐 플랫폼주까지 포함시킬 수 있는데 카카오 게임즈는 아까 좀 상승을 시도했었는데요. 현재도 소폭 0.6% 일단 바닥 잡아주려는 모습입니다. 신기수 전문가님, 게임주 어떻게 봐야 될까요? 게임주에 이제 지금은 이제 실적 시즌에 진입을 하기 때문에 사실 그 게임주처럼 실적이 그렇게 뭐 담보가 안 되는 오히려 이제 신장 모멘텀으로 움직이는 이런 섹터들은 실적 시즌에 들어오게 되면은 실적 불확실성에 대한 것들이 좀 이제 시장에서 좀 민감하게 보고 있죠. 그래서 실적 시즌에는 게임주들에 쉽게 진입하기는 좀 힘듭니다. 그래서 일단 게임주들 실적 발표가 끝나는 이제 아마도 11월 달 돼야지 이제 실적 발표 날 것 같은데, 대부분이 실적 발표가 난 이후에 저는 이제 뭐 바닥을 그리고 내년도 신작에 대한 얘기들 이제 뭐 또다시 시작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게임주들은 저는 일단 뭐 바닥 부근이라고 생각을 해요. 요번에 이제
뭐 이메이드권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같이 한번 들어 올렸으니까 단지 이제 이게 그 여기서 뭐 본격적인 반등이 나오려면은 이제 저는 이제 실적 발표 이후나 이제 가능할 거기 때문에 지금은 좀 봐놓으셨다가 좀 실적 발표 이후에 뭐 신장 모멘텀 얘기들이 나오는 종목들 그런 쪽으로 접근하면은 저는 또 이제 이번 겨울하고 내년 이제 또 1분기까지 또 게임주들은 또 움직일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보다는 일단 바닥 잘 잡는지 종목별로 좀 더 보다가 연말 연초에 게임주 더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컴두스나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전저점에 대해서 좀 더 시도하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 볼 섹터는 건설, 증권, 금융이 되겠는데요. 오늘 이 안에서 엇갈린 움직임이 또 크게 나옵니다. 특히 건설 같은 경우. 일단 전체적으로는 이 건설 시장의 PF발 우려감이 어제 불거졌는데요. 보다 명확하게 얘기하자면 엊그제부터 증권가에서 찌라시가 돌게 되면서 어제 이 부분이 시장에 크게 노출이 됐고, 이에 따라서 금융위에서 레고랜드발 시장의 불안을 막기 위해서 체한펀드를 긴급 투입한다는 소식이 어제 나왔습니다. 1조 6천억 원 규모인데요. 이 자금 경색이 일어나지 않도록 일단 정부 차원에서 보조를 해주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긴 했습니다. 오늘 건설주 가운데서 하락하는 쪽에서는 대우건설과 GS건설, 현대건설 2%에서 3% 하락이고요. 금호건설도 3% 빠지고 삼부토건이나 범양, 건영 같은 경우는 또 급등을 하고 있죠. 어떻게 보시는지 최원수 전문가님? 지금 건설주, 증권주 같이 뭐 PF하고 맞물려서 자금 경색 소문이 돌면서 뭐 찌라시 돌고 있죠. 그런데 어느 회사라고 지금 방송에서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그거는 뭐 확인되지 않은 루머를 잘못해서 제가 얘기해서 뭐 잘못 얘기하면 안 되니까 그거는 곤란하고, 일단은 뭐 대형 건설사, 뭐 대우건설, 현대건설, GS건설 이런 쪽에야 뭐 피해가 없겠지만은 중소형 건설주들을 뭐 매수를 하려거나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조심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낙폭이 커지는 쪽이 힌트를 드리자면은 돌고 있는 쪽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 중소형 증권사들도 뭐 도산설이 나오고 있고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것 같아요. 뭐 이쪽 업종이야 계속적으로 우리가 작년에 재작년에 21년 초에 주가 3,000 넘어가면서 향후에 움직임이 안 좋아질 것이라는 거는 미리 어느 정도 예측을 했던 쪽이니까 유동성이 줄어들면 증권회사 측은 당연히 뭐 안 좋아지고 실적 안 좋아지는 건 그런데 이제 과거에 살아서 이제 손절을 못해서 손실폭이 커지거나 하는 것들은 대형 증권사들 같은 경우는 별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만약에 중소형 증권사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고통을 좀 감내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쪽으로 매수는 계속적으로 루머 계속 돌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예전에 뭐 IMF 때랑 거의 비슷하다 그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그쪽에서도 뭐 같이 뭐 도산설 돌 때 주가 급락하고 그래가지고 그때 교훈을 삼으면 매수는 아니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중소형 증권사들이 실제로 그 건설발 이슈로 도산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실까요? 뭐 루머가 뭐 어느 정도 확대가 되지 않으면은 뭐 진정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만약에 PF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조금 곤란하지 않을까 그렇게는 보고 있어요. 예, 건설 시장 좀 경색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을 보조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음마아파트 재건축을 또 허가를 내준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신기수 전문가님? 실제 도산까지 가지는 않을 걸로는 일단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정부 쪽에서 지금 남은 체한펀드가 1조 6천억이긴 하지만 3조까지도 어떤 계속해가지고 이제 막아주기는 하겠다라고 지금 이제 뭐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산까지는 가지 않겠지만은, 하지만 이제 관련된 이제 회사들, 관련됐다고 지금 이제 루머가 돌고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 뭐 주가 하락은 어쩔 수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이런 회사들의 주가 회복도 굉장히 느릴 걸로 예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쪽에 지금 들어가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비중 축소 의견을 좀 드리고 오히려 좀 다른 쪽으로 좀 교체 매매를 하시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더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뭐 전략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연준이 11월, 12월에 과연 금리를 얼마 올릴지 왈가왈부합니다. 아까 뭐 잠깐 신기수 전문가님이 방송 개장 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뭐 11월은 일단 75bp 인상할 것이다라고 해주셨는데, 고려신용정보 같은 경우 추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이 종목은 좀 잠잠한데 SCI 평가정보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파동이 굉장히 크게 어제장도 뭐 상승 하락의 폭이 8%, 6%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큰 변동성을 보이고 오늘 추가적으로 2%의 상승 시도가 나옵니다. 금융주 같은 경우 KB금융 또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이들 종목들이 2% 가까운 낙폭을 기록하면서 조정 양
양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금리 인상의 수혜주인 금융주 내에서의 이런 엇갈린 모습들, 최현주 전문가님 전략 세우시겠어요? 이 섹터에? 지금 뭐 은행주들 오늘 이제 뭐 많이 빠지는 거는 전체적으로 자금 시장에서 경색 때문에 그런 예. 우려 때문에 같이 빠지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뭐 금리 인상의 수혜보다는 앞으로 그러면 부실이 늘어날 것인데 그럼 아직까지 피해액을 예측을 할 수가 없잖아요. 1금융권 같은 경우는 있는지 없는지도 아직 모르겠고 거의 뭐 미미할 것이라고 오늘 저는 보고 있지만 같이 어느 정도는 지금 영향을 받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 지금 뭐 신용평가사들 신용정보회사들 고려신용정보, SCI 평가정보, 푸른저축은행 오늘 좀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저는 이런 쪽은 테마니까 결국엔 짧게 대응하든지 좀 그래야 된다. 아니면은 아예 그냥 보지를 말자. 그 입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긴축 모멘텀 속에서 금융주의 변동성 커지고요. 대형주는 하락 압력입니다. 신기수 전문가님. 예, 뭐 다른 의견 없고 저 똑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배터리주 얘기 안 하고 넘어가면 아까 시세는 다 봐주시긴 하셨지만 섭섭할 것 같습니다. 대안이 그쪽으로 바뀌는 이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내년 전망이 긍정적인 섹터입니다. 차우차우님께서도 우리 채팅창에서 성일 하이텍 빠질 때마다 사서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최원주 전문가님, 예, 배터리주, 눌림목 잘 공략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조금 빠지면은 사는 거는 적극 찬성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대신 뭐 아까도 얘기했듯이 3대장 안에서 골라야 된다. 코스모와 성일하이텍, 그 다음에 세비캠. 코스모학은 지금 계속적으로 주가 상승이 좀 강하게 좀 나오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뭐 세비캠이나 성일하이텍은 박스권 하단에서 좀 움직이고 있어요. 차트 보시면은 지금 그런데 차라리 뭐 장기적인 성장성이 좋다고 보면은 좀 덜 올라 있는 종목도 공략이 가능하지 않나, 더 좋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키 맞추기 네, 관점의 전략이 맞아요. 수익성 차원에서 더 지금 이 시점에 긍정적일 수 있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배터리주의 전략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오프닝 벨 신기수 전문가 최원주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